안녕하세요. 레오 ITT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극화 관련 주제로 한번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양극화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지역 양극화 그리고 기업 양극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만든 미래연구 포커스라는 보고서고요. 지역 양극화 이 지역 양극화는요, 오래전부터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극화는 계속 이어져 왔었고, 특히나 이 수도권 과밀 현상, 그리고 이 수도권의 비대화, 그리고 이 저성장과 인구 감소 시대를 우리가 만나면서 결국에는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급격한 도시화는 이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 불균등한 이런 지역의 분포로 이 쇠퇴하던 지역은 더욱 쇠퇴하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요. 이런 지역 양극화, 이 지역 양극화는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우리가 이 양극화를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도권의 총 생산 비중이요, 2019년도에 무려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국가 생산 전체의 거의 절반이, 총 생산이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대학과 고등교육, 그리고 인적 자본,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업 교육에 대한 기회, 이런 모든 이런 측면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역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정보통신 분야가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이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졌죠. 그런데 이런 정보통신 분야는 결국은 이 사람,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러한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그러한 업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도권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결국 인재가 결국은 경쟁력이거든요. 따라서 더더욱 수도권에 이 기업들이 몰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지역 총생산 비중을 우리는 이 표로 간략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집값은 계속 폭등하는 거죠. 지금 이런 비중이고, 그리고 GDP 이런 GRDP라고 해서 수도권 총 생산이죠. 총 생산 비중도 점점점 수도권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지역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소멸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소멸되는 그 근본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런 주력 산업 몰락, 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육성 실패,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정책, 가치사슬 이탈, 이렇게 투자 감소, 이런 게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매출 저하, 지역의 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죠? 이런 것들,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산업 구조 전환 문제점, 산업 구조적 실패,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이 쇠퇴하는 거고요. 인구 소멸도 저출산, 사회적 인구 감소, 혼인 적정 인구 감소하고, 딩크족이 증가한다거나, 그다음에 지역 기반의 이용 수요가 부족한다거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거나, 지역 내 청년이 부족하다거나, 그죠? 만원, 비혼이 증가하고, 지역 내 청년들이 대도시로 편중되면서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혼율이 또 증가하고요. 기반 투자도 부족하고, 육아 비용 증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제한된 소득, 이런 게 다 수도권에 대한 동경,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계돼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인구가 소멸하고 산업이 쇠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기대 수명, 건강 수명도요, 안타깝게도 지방과 서울은요 무려 3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사 간병이라든가 노인 돌봄,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죠. 수도권의 문화 기반 시설들이 40%가 이렇게 입지를 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 전년 대비 무려 43%나 이 양극화는 지방과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지역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요.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에 와서도 사실 취업하기는 쉽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금 모양새로 이 나라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요, 이 지역의 양극화들을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영역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가속화로 인해서 취업 유목민들, 지방 대타출 시대, 이런 얘기 나오고요. 생산 부분에서도 국경 지역 폐쇄되고, 그렇죠? 생산 능력을 상실한 이런 지방들,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서도 대학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지역 대학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 측면에서도 공연 지역의 어떤 축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약간 고무적이긴 하죠.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의료 부분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이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의사들은 지방을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 양극화 위기, 이게 이제 우리 전년 대비 43%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모든 일자리, 생산, 교육, 문화, 의료, 이 5가지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지방 소멸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의 사건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그런 분야와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생산 능력을 상실하고 사라지는 마을들, 마을이 사라지고 있고요. 디지털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어떤 격차, 기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원격 의료가 보편화되고 여전히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 대한 의료 시설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거, 그리고 디지털 변화에서 고령층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방에 대한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된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점, 지방의 흡수, 대학이 소멸하면서 흡수 통합되는 점, 바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를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이런 불균등한 이런 발전들은 사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한국은 더 심했고요. 이런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려 80%의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성장,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지방에서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비전을 다시 재구상할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측면도 우리가 측면과 기여가 있기도 하죠. 예,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측면과 국가가 지방과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이게 결국 결합이 돼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 양극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양극화가 사실은 기업 양극화보다 연계가 되어 있죠. 이 대기업과 특히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지금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성장 산업의 기업 종사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기업 격차를 만들어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혁명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죠. 보통 혁명의 시기에는요,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이 순식간에 기업의 흥망이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산업혁명을 통해서 계속 봐왔죠. 그리고 큰 경제 위기나 충격이 이 기업과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거대한 혁명을 지금 우리는 사실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초연결, 초고속, 초지능화라는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3월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같은 이러한 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고요. 이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이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 응답자의 이런 설문조사를 한 응답자들의 72%가 그리고 이 촉진된 디지털화, 무인화 등 이러한 변화들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84% 정도는 응답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거나 생존에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한 이런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에 결국 위기와 기회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 기업의 규모에 대한 양극화, 이게 너무나도 지금 크고요. 대기업은요, 거대한 자본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자금 조달의 여건, 그리고 두터운 고객층, 잘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높고요. 또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 이런 것들을 사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어떤 코로나19 같은 충격이 오더라도 결국은 이 자본력과 기존에 잘 확보했던 고객들과 이러한 시스템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하지만 또 성장하는 또 이런 스타트업들도 있죠. 작게 시작했지만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서비스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사실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대기업과 달리 유연한 조직 구조와 유연한 어떤 대처,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얻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양극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기업과 대면 기업이 극명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졌죠.
식품, 뭐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상 서비스, 보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 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죠. 예. 그리고 그 의류, 신발, 반면에 교통, 오락, 문화 같은 이런 대면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소비가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런 곳에 수요가 많이 몰렸죠. 그래서 결국은 대면 기업과 비대면 기업 업종이 이렇게 갈렸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고차가 되어 간다는 점. 예.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IT 산업 발전했던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 중심에서 IT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시장에서만 봐도 지금 IT 산업은 이렇게 큰 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들, BIT 업종들은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산업과 BIT 산업이 지금 이렇게 큰 차이를 벌렸고, 특히나 이 IT의 이 빅테크,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는 이런 기업들은요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 무려 56% 더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겨우 11%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직장과 학교에 갈 수 없는 이런 현 상황 때문에 PC, 랩탑, 노트북, 프린터 이런 소비가 폭증했고요. 국내 화상위 솔루션들 무려 5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IT를 많이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 통신사가 굉장히 수익이 좋아졌죠. 이것도 양극화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른 양극화, 이거는 지역 양극화의 한 측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좋은 인재들은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더 그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조고요. 이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일하는, 특히 이 3D 업종에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지방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ESG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바로 이러한 ESG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엔잡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택근무가 여유 시간을 더 만들어내서 부업이 이제 늘어났다는 점, 그런 측면들이 있겠고요. 결국 이 기업의 양극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IT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점. 데이터가 이 미래에는 원유와 같은 존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AI와 빅데이터 이쪽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점포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경이 없는 전문직들, 그리고 이런 비전문직은 임금이 점점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이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의 격차, 그리고 대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도태, 이런 문제들, 이게 가장 많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 키워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성장할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은 망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같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는 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고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키워드 안에서 내가 긍정적인 측면에 있느냐, 부정적인 측면에 있느냐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계층 간의 격차, 그리고 심화된 양극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습되는, 따라서 정부가 이걸 개입해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점, 이게 결국은 해결책이 아닌가. 정부 개입밖에 없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국은 이 양극화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기업도 빠르게 이 양극화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어떤 혁신 기업이 돼가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직원들과 근로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리고 다 같이 잘 먹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사회와 기업과 이 정부가 합심해서 이것들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